법무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작년에 연말에 우리가 사면을 한 직후에 이코노미스트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왜 사면을 합니까? 왜 부패한 제도를 사면하느냐라는 취지의 기사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면이 지금 이번 정부에 처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든가 여러 차원에서 사면권자가 정치적 결단을 한 지금 겁니다. 이 PPT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부제목이 사면이 국가 통합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특정 정권의 어떤 문제를 지역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지금 법무행정이 잘못되고 있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사면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그러시죠? 다만 저는 참여는 안 했습니다. 원래 사면위원회의 법상 임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사면에 관한 정책을 정하고 사면에 관한 기초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예, 사면법 10조의 1항에 따르면 사면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사면심사를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면받은 이명박 대통령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사를 받은 겁니다. 1373명이. 그렇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구성된 사면위원회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장관으로서 사면권자의 판단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이 됐죠.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관련돼서 직접 장관께서 브리핑하셨습니다. 이유로 두 가지 설명하셨습니다. 국민통합과 건강악화.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문구는 기억 안 납니다만 맞겠죠?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 받을 때 건강이 안 좋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휠체어 타고 출소했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요, 이틀 뒤 모습이신데 걸어 다니실 뿐 아니라 악수하고 환호받고 인터뷰하고 이런 영상이 국민들께 노출이 됐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이 혹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짐작 가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교정시설에서 한 해 몇 명씩 병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45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10년간 238명이 죽었습니다. 45명 중에 38명은 죽을 것 같다 형집행 정치 신청을 했는데 정치 신청을 했지만 병원도 못 가고 병사했습니다. 의원님, 사면권이 절제되게 생사해야 되어야 한다면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면은 이전 정부를 포함해서 과거부터 있어 온 사면권자의 결단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말씀하신 대로 뭐 건설적인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면 행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작년에만 45명이 병사했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38명은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병원 문턱도 못 가고 죽었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팩트인데 반면 호화롭게 병원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던 전직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면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환호받고 이런 게 국민들한테 노출이 되면 이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전직 대통령 사면은 오롯이 건강만을 이유로 사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브리핑하신 게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영상도 남아있던데 그 이유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국민 기본적으로, 통합과 예. 건강 악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냐고 여쭈은 거예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특정 정부의 특정 사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전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게를 견뎠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다음에 다시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정치적인 부패한 정치인들을 사면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격차와 불평등이 문제입니다. 기득권과 서민들의 문제예요. 아까 그 병사 한 45명도 대부분 서민들 아니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IMF 금융위기 거치면서 또 최근에 이 복합위기라는 거 앞에서도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반응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아마 장관님께서 체크를 해보시면 제 말뜻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분열된 점은 기득권과 서민이기 때문에 통합을 시켜주려고 하면 거기를 애로만져줘야지. 이 부패한 정치인들 아무리 사면해 본들 대한민국 서민들이 이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추종자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통합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사면위원장이시고 또 어떤 법무부 장관이 와도 이 사면법이 안 바뀌는 한 사면위원장인데요. 요즘 사문화되어 있는 사면위원장의 기능을 좀 되살려내서 역할을 좀 하고 이런 잘못된 사면 관행, 이 행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통령 권한이다 이게 아니고요. 일단 사면 자체 제도에 관해서는 또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사면이 사면권자의 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동의하실 겁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면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았습니까? 한명숙 전 총리 복권부터 해가지고 그 이전에 더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어떤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실 것이라는 점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거는 사면 제도를 운영할 것이냐 앞으로 아니면 없애버릴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사면만 기준 사면만 하고 아니면 특정 사면을 안 하는 어떤 이 제도적 변화가 생긴다든가 그렇게 됐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면이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면 자체가 없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